예, 우선 그 평소 그 통합과 협치를 선거 기간 내내 강조해 주셨고 또 지금도 항상 강조해 주시는 우리 이재명 대표님께서 아주 압도적인 그러한 그 당원의 지지를 받아서 또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대표가 되신 것을 우선 축하드리고요. 그 축하드리기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. 정부로서도 하여튼 최대한 그 민주당과의 협치와 협력을 통해서 국가를 좀 발전시키고 또 국정을 좀 운영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또 이재명 대표님의 많은 앞으로의 그 조언과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질책을 좀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우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이 결과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먼 걸음 해주신 총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국정에도 매우 바쁘시고 시간이 천금 같으실 텐데 이렇게 각별히 시간 내주시고 또 축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저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정치는 국민을 대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. 국민을 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정치의 최종 목표는 국민의 더 나은 삶, 즉 민생에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모든 정치인들이 또는 정치 집단이 또 정부가 행사하는 권한은 다 국민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결코 불공정이나 또는 불균형이 있어서는 안 된다.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. 그 자신의 것이라면 누군가에겐 더 많이, 누군가에겐 더 적게 이렇게 해도 아무도 비난하거나 문제 삼는 사람이 없겠지만 대리인으로서 주권자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라면 마땅히 공정과 균형이 정말로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.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권한 행사에 있어서 반드시 합리적 기준에 의해서 타당하게 공정하게 권한 행사를 하고 있는지 이 국정을 총괄하시는 총리님 입장에서 반드시 좀 챙겨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. 권한이란 잠시 보관하고 있는 위임받은 남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. 이 생각을 꼭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.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국민들의 위임을 받아서 또는 국민들께서 직접 합의한 헌법 또는 법률에 부합하게 국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잘 하시고 계시리라고 보지만 혹여라도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점들이 없는지를 일상적으로 잘 살피시는 것이 그 국민과 주권자에 대한 책임이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워낙 경륜도 뛰어나시고 또 경험도 많으시고 또 실력도 출중하신 총리님께서 잘 챙겨주시리라고 믿고요. 저희도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 다수당으로서 당연히 이 정부가 하는 국정에 대해서 협력할 건 협력하고 또 야당으로서 또 본연의 역할이라고 할 견제 역할도 또 필요한 것들은 해 나가겠습니다만 역시 중심은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일에는 여야가 없다. 또 민생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. 이 생각은
아주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. 특히 이제 우리가 정치에서 국민께 드린 약속을 잘 지켜야 합니다. 정치에 대한 불신은 약속을 어기는 데서 많이 발생합니다. 뭐 선거 때는 무슨 얘기 못하냐 라든지 선거 때 한 약속 다 지키면 나라 망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 대한 정말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께 드린 약속은 천금처럼 여기고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. 그래서 어제 권성동 이제 그 당 대표 대행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대선 때 여야 후보가 공통으로 약속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그나마 주요 국정 과제일 것이고요.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함께 어떤 공통 기구를 만들었더라도 공동으로 힘을 합쳐서 협력해서 추진하자 이 말씀 어제 드렸는데 아마 총리님께서 관할하고 있는 국정 과제 중에도 그런 게 많을 거예요. 네, 아주 많습니다. 저희가 이미 검토를 다 했고요.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떤 체제로 좀 할 것이냐 해서 하여튼 여야 또 정부도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좀 맨 위에서는 아마 대통령님과 또 여야 대표님들 이렇게 모여서 하는 거가 있고 총리와 여야 원내대표, 정책위 의장 이렇게 해가지고 적어도 총리하고 여야 원내대표, 정책위 의장이 참여하는 그 여야정 뭐 일종의 협의체라 할까요? 그런 기구는 적어도 정기적으로 만나고 또 과거에는 대개 이렇게 고위급 협의체만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평소에 확정되기 전이라도 여야 간에 이렇게 의견을 좀 교환하고 서로 좀 타진해보고 하는 게 안 됩니다. 그래서 이제는 거기에 좀 실무 협의체까지 만들어서 거의 상설적으로 좀 움직여보자 하는 거고요. 마침 뭐 대표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마침 국회에서도 국회의장께서 뭔가 그런 하여튼 협조를 해서 아까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미래에는 여야가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좀 해보자 하는 또 그런 생각을 또 의장님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 모든 하여튼 그 하나의 체제를 갖춰서 좀 적극적으로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여야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과제들은 빨리빨리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또 협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마 국정을 하시고 또 국민들께 드린 약속을 지키고 하려면 재정이 많이 필요하시죠? 네, 그렇습니다. 네, 뭐 언제나 살림을 하다 보면 쓸 때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선후 경중을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어떤 거 먼저 할 거냐, 어떤 걸 더 중시할 거냐 하는 것인데 아마 이번에도 보니까 재정이 부족해서 예산을 많이 줄인 것 같아요. 줄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는 게 예산이 부족하면 재정을 늘릴 생각을 좀 하는 게 저는 상식적인데 급하지도 않은 그 3천억 영업이익 초과되는 초대기업의 세금은 왜 깎아준다는 것인지 좀 이해가 좀 일단 안 되고요. 혹시 총장님 생각이 그러신 건 아니겠죠? 설마? 저도 좀 거기엔 동의를 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왜냐하면 그 세 개가 다 지금 이 법인세를 좀 낮추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전체 평균이 뭐 OECD 같은 경우에는 한 21%쯤 됩니다. 그런데 저희는 이제 법인세가 25%에 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거를 좀 하향 조정하는 게 좋겠다. 그게 이제 서민들 그 임대주택, 영구 임대주택 짓는 예산을 줄여야 될 만큼 급한 일이었군요.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결국은 지금 새로운 정부의 생각은 뭐 대표님도 그런 생각이시겠지만
좀 그 경제 활동의 또 상당 부분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민간 쪽으로 넘기고 정부는 민간의 활동을 좀 지원하는 쪽으로 하자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네. 있고요. 그런 과정에서 보면 최근에 임대 아파트 지금 방금 주택 말씀하셨는데 임대 아파트에 대한 좀 수요가 좀 좋지 않습니다. 네, 네. 사실은 이 수요를 늘려야 되겠고요. 그리고 동시에 이제 거기에 좀 그 수요 때문에 좀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은 저희는 가능한 한 좀 아니 뭐 제가 분양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본 거예요. 네. 근데 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논쟁을 하자는 건 아니고 그 국정 운영의 이제 일반적 방향에 관한 이야기. 네, 네. 세금을 깎아주더라도 서민들 세금을 깎아주든지 해야지. 그 뭐 예를 들면 양도소득세, 주식 양도소득세를 10억 이하만 면제하는 걸 계속 줄여왔잖아요. 그러다 갑자기 100억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줘서 그분들한테 왜 세금을 깎아줘야 되는지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. 네. 그 돈으로 노인 일자리라도 더 만들어야지. 그런 거 깎아주느라고 예산 부족하다고 노인 일자리 예산 줄여서 우리 어르신들 종이 주스로 길에 다시 나가시게 하는 거나 이런 것은 좀 이해를 아마 국민들이 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.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. 국정 전체 전반 방향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은 고려를 다시 한번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어요. 야당의 우리 존재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대표님 잘 아시다시피 네, 네. 저희도 물론 서민 또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 배려를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는 게 정부의 방향이고요. 아까 방금 말씀하신 주식시장에 관련된 세제는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지금 세계 전체가 지금 금융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좀 계속 하향 압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을 좀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저희 판단을 그렇게 그렇죠. 했습니다. 앞으로 좀 대표님께서 지켜봐 주시고 또 그렇게 가지 않는다 그러시면 또 많은 공개 인사 비판과 말씀 해주시기 이후에 또 비공개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. 아, 네. 제가 너무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. 축하하러 오셨는데. 아니 너무 아픈 과제를 많이 말씀해 주시죠. 아니, 그건 아플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? 그거야 뭐 신념에 의해서 하는 일이면 아플 이유가 없죠. 그거야 세상이라고 하는 게 다 어느 한쪽이 옳고 어느 한쪽이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? 다 각자 추진하는 정책이나 과정은 다 나름의 이유가 있죠. 각자 확신을 가지고 하는 일이고 다만 그게 이제 언제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타당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는 거니까요. 하여튼 저희도 뭐 국정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하나의 그 연속의 기초를 좀 두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. 저희로서는 최대한 대내외적으로 강하고 뭐 사랑받는 그런 하여튼 국가와 경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물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책임을 네. 진다 하는 그런 각오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쨌든 총리님 이제 사실 총리님께서는 우리 국민 5,200만 이 분들의 삶을 통째로 책임지고 계시지 않습니까? 현장에서. 그런데 지금 어쨌든 손길이 닿지 않는 어두운 뒷골목에서는 누군가가 또 극단적 선택을 하고 또 그걸 또 고민하는 아주 엄혹한 어려운 환경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고 계실 테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가계부채 또 이자율이 올라가지고 또 어떤 좀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몰리는 분이 진짜 많습니다. 네,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분들한테는 돈 50만 원, 30만 원도 목숨줄인데 정말 국가 재정 지평에서 수조 원씩 이렇게 뭐 굳이 안 깎아도 될 세금 깎아주면서 누군가에게 이 생존의 위협을 방치하는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. 그 말씀을 제가 좀 드렸습니다. 뭐 축하해주러 오신 자리에 이렇게 좀
공격적 언사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뭐 오죽하면 그랬을까 이렇게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. 고맙습니다. 네, 네. 하여튼 뭐 저희의 의도와 생각과 기대는 저희가 하고 있는 조치가 결국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결국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. 또 그렇게 안 가면 항상 좀 많은 질책도 해주시고 네, 비판도 네. 해주시기 바랍니다.